시민참견 송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오늘 또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우리 전권희 전라북도 도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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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끝난 지 3주 정도 지났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선거가 끝났지만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낙선 인사도 드리고 또 많이 도움 주신 분들한테는 또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또 선거도 뒷마무리가 또 많습니다. 마무리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향후 우리 주민들이 주신 그런 표의 의미를 새기면서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런 생각과 구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 민중당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중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뭐 선거 때 민중당에 대해서 민중당이 뭔 당이냐고 이렇게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사실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는데요. 사실 민중당은 뭐 창당한 지는 3년밖에 안 된 정당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돼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진보정당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라는 참 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폭거에 의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이 꿈꾸었던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2016년에 다시 노동자, 농민, 이런 서민들 직접 당을 창당해서 통합진보당이 꿈꾸었던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세상, 자주국가, 네. 평등사회, 통일세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중당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니까 1.0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당명이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로 진입을 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 집권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다만 저희 정당은 기존에 국회의원 몇몇이 좌우하는 정당과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땀을 일한 노동자, 농민들이 직접 당비를 내고 참여한 7만 당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당한 기반이 있는 진성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없는 아픔이 있지만 당 운영의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원들이 직접 함께 다시 모여서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면서 향후에 당의 전망과 진로를 아마 모색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하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몇 % 이하는 정당 운영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정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명이 바뀌는 겁니까? 재창당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2%가 안 되면 해산 당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적으로 해산되지는 않고요. 또 저희는 당비가 대부분의 당의 활동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타 정당처럼 어떤 뭐 기업 수원이나 혹은 어떤 국고부서보다는 당비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마 경력을 보니까 이번까지 세 번째더라고요. 네, 그 출마 경력이 많은데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출마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출마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 나름의 정치적 소신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치가 문제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인 수구 보수 정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나름의 제 정책 소신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그동안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 정치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지역구도가 약한 곳에서 서울 같은 데서 하면 좋을 텐데 예. 고향에 내놓으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 같이 국회에 일도 하고 당에서 일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4년 말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면서 많은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하면서 진보정치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또 다짐과 제2의 정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고향에서
제2의 인생, 제 정치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뜻을 품고 오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2.5% 득표하셨는데요. 네. 선거운동 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전 출마하셨을 때보다 득표율이 좀 떨어졌어요. 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이번에는 물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름 한 5,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직접 지역과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고 선거운동 했는데 사실 그에 비해 득표가 적어서 사실은 좀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많은 부분은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객관적인 선거의 특징과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촛불 항쟁에 이어서 불구하고 이런 촛불 항쟁 정신을 방해하고 있는 수구 정치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그런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 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시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족들이 힘들 것 같은데 뭐 본인이야 뭐 좋아서 출마할 수도 있고 특별히 뭐 사명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족들 분위기 어때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비슷한 예인데요. 학생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건 필요하다. 너는 앞에 나서지는 마라. 다친다. 그리고 바위에다 계란치기다.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뜻은 옳고 그러나 아직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말씀들을 좀 솔직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서는 숙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정치 역할이 있고 또 저는 이 시대가 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벽이 그렇게 지금 그 높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저는 나름의 시대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잘하시지 않을까? 예. 초반에 설명을 좀 해주셨다시피 공약을 보니까 민중당은 농민, 장애인, 노동 등 뭐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약자들 대변하는 정당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역 기반을 둔 거대 양당 정치 구도에서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들다라는 거 잘 아실 텐데 계속 출마하는 이유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수구 보수 위주로 굉장히 사회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다수 우리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들은 정치에 소외되어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진보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는 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보 정당 역할이 있다 하는 나름의 좀 신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비록 시대가 이제 민주당 압승으로 표현되듯이 그렇게 큰 민주당으로 표현되는 큰 벽이 있지만 저는 우리 시대는 현재 대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현재 민주당으로 표현된 민심이 그렇게 오래 또 영구히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 민심이 바뀔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정말 민심을 받들고 어떤 정말 정치 세력이 정치인이 진정으로 어떤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칠 것인지 그런 면을 보인다 한다면 얼마든지 향후에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 하는 또 좀 조심스럽지만 또 나름의 그런 예측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다. 희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 정치 구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선거법도 좀 손질이 돼야 할 것 같고요. 21대에서. 네. 또 농민이나 장애인 뭐 정치적으로 좀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차라리 비례정당 중심으로 가는 것도 선택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 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 하여튼 원래 이제 선거 제도라는 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게 돼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됐는데 사실상 거의 무력화됐죠. 그래서 국정에 그리고 국회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지역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 전문 정당을 간다는 것은 또 정당의 존립 여건이나 역할을 하실 때 그건 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지역구를 도전해야 한다. 정당이나 한다면 또 정치인이 한다면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너무 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익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다들 익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익산 문제점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익산이 참 익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전국적 현상이죠. 네, 한 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익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익산이 특히 느꼈던 심각한 점은 전체적으로 무력감과 무사 안일 이런 거 팽배해 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이 좀 적폐가 쌓였다 이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익산의 문제가 일단 지속 가능한 익산 그리고 우리 익산이야말로 향후 상당히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농업도시이죠. 교통의 요지이죠. 역사 문화의 도시이죠. 교육도시이죠. 정말로 매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역할이 지금 기능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정치와 행정의 문제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 또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향후에 지역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야말로 익산의 발전에 대해서 좀 백가증명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좀 익산에 많이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제가 비록 낙선을 했지만 제가 선거 때 내걸었던 익산 비전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익산, 그다음에 농업 중심도시 익산, 보육도시 익산 이런 부분이 제가 익산의 어떤 향후 비전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론화시키는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민중당도 정당으로서 또 향후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반드시 진출을 해서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공론화 시키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선거에 출마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은 다들 갖고 있는 게 지역에 대한 애정, 지역 발전에 대한 이렇게 꿈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치 계속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계속 하려면 뭐 결과에 대한 기대심이나 좋아야 할 텐데 앞으로 뭐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뭐 방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는 열망과 어떤 그런 정치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역할을 확대하고 그 지평을 넓히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향후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이제 선거 사무소는 정리하지만 향후 제가 제시했던 진보적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련 단체를 함께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또 인정받고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다시 한번 평가와 심판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익산 시민들도 새로운 익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소중 한 표를 주셨습니다. 물론 좀 특정 정당에 너무 많은 표가 몰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또 평가도 있고 언급도 있지만 일단 시민 여러분들의 그 표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재 익산, 현재 대한민국 이런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 이후에 당선된다 낙선자들의 그런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과 또 비판, 격려를 해주시면서 4년 후에는 진정으로 익산 시민을 대변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지금부터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익산의 새로운 정치를 위한 노력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또 이런 정치인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성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천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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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